어떤 인테리어 업체랑 하시더라도 계속 뭐 분쟁이나 뭐 이런 좀 갈등 상황이 당연히 생겨요. 처음에는 상담을 하셔가지고 견적서 일단 받아보세요. 근데 그러면 대략적인 그 시장가가 나오긴 하거든요.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업체랑 좀 견적 조율을 하시는 거죠.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혹시? 그 인테리어 하실 때 보통 한 3군데 정도 견적서 받아서 비교를 하시는데, 일단 제일 큰 실수가 2가지예요. 먼저 도면을 다 다른 도면을 가지고 견적서를 받으시는 거 첫 번째. 그리고 2번째는 범위가 다 달라요. 뭐 어떤 데는 뭐 소방은 포함되어 있고, 뭐 어떤 데는 바닥을 그냥 유지한 상태로 저희는 보수만 하는 게 견적입니다 라고 하는 데가 있고, 어떤 데는 에어컨이 하나도 그 견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. 근데 고객분들은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냥 여기는 3,000, 뭐 여기는 4,000 이런 식으로 총 금액만 보시거든요. 근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 견적서가 나왔는지를 사실 견적서 미팅을 한번 하시긴 해야 돼요. 3군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려면. 근데 대표님은 누구신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그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살랑이고요. 디자인이랑 시공 같이 하고 있습니다. 팁을 좀 알려주세요. 지금 요즘에 AI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곧 AI로 견적서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되는지 영상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.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별도, 뭐 협의, 그다음 식, 이 3가지 일단 단어만 좀 집중하시면 되세요. 뭐 식이라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, 뭐 보통 검색해 보시면 뭐 식으로 푼 견적서는 뭐 걸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게 뭐 약간 애매한 뭐 100평이어도 애매한 부분 공사라든지, 그리고 뭐 물량 같은 거나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식으로 풀어야만 오히려 정확한 현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뭐 천정, 뭐 바닥, 벽, 싱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,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실 업체한테 많이 좀 상세하게 설명 듣고 물어보시긴 해야 돼요. 제가 뭐 알기로는 식으로 된 견적서는 조금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, 뭐 어떤 부분 때문에 뭐 다른 데는 뭐 제곱미터나 이런 단위가 명확한데 여기는 왜 식으로 되어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시고, 뭐 별도나 협의도 업체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에어컨은 별도로 해가지고 소방은 또 별도로 해서 견적을 드리는 게 정확한 개수를 말씀드려서 좀 그 물량을 오버해서 안 드릴 수 있거든요. 견적을 합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건데,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뭐 3군데면 3군데, 5군데면 5군데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사실 견적서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만 받지 마시고 꼭 견적서 미팅을 한번 하시기는 해야 돼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. 요즘에는 진짜 막 AI로 대략적으로 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, 사실 그런 치수나 동선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아직까지는 못 따라와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 한 군데한테 평면을 맡기셨으면 그거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도면이 나올 때까지 해서 최종을 하세요. 네,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한 평면들을 가지고 뭐 2군데든 3군데든 견적서만 비교를 받으실 수 있고, 원래는 사실 유료로 내가 원하는 그 도면과 마감재, 이 스펙들을 의뢰를 맡기셔서 그 유료 비용을 지불한 결과물을 가지고 업체들 3군데 정도의 비교 견적을 추가로 하시는 게 원래는 맞고요.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인테리어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무료 견적, 무료 방문 상담까지는 해드려요. 그래서 평면도랑 그리고 이제 견적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거 혹시 기준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? 이게 참 기준이라는 게 많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시던데, 신뢰인 것 같아요, 신뢰. 본인이 상담을 해봤을 때, 그러니까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영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라 라는 팁도 신뢰인 거고, 그리고 뭐 면허를 확인해라,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라, 이것도 다 신뢰 영역이라서 사실 고객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신뢰를 주는 업체를 결국 선택하시거든요. 근데 이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
궁극적으로는 이게 답이고요.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무실 방문해 보셔라, 뭐 사업자 등록증 확인해 보셔라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좀 초대를 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고객도 뭐 오셔서 미팅하는 과정도 옆에서 막 보실 수 있도록 뭐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때 본인한테 가장 신뢰를 주는 업체를 결국에는 선택을 하시는데 다양한 걸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본인이 궁금한데 한번 가봐도 되냐고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랑 결국에는 잘 선택하셔서 공사까지 그렇게 뭐 무리 없이 마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. 아 근데 정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상담했던 대표님이 제가 상담할 때 예산을 여쭤봐요. 예산이 얼마 정도 잡고 계시냐 하면 말씀을 사실 조금은 꺼려지시거든요. 본인 예산을 오픈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뭐 디자인을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좀 과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 예산을 맞출까 봐 걱정을 하셔서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팁이 일단 예산을 오픈하지 마시고 한 3군데 정도 어차피 비교 현적을 하시니까 뭐 평면도랑 뭐 디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적이랑 받아보세요. 받아보시고 그 과정에서 그 레이아웃부터가 대표님이 원하는 평면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. 그럼 그런 곳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를 하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를 받은 상태에서 아 제가 사실은 뭐 견적을 8천만 원을 주셨는데 제 예산은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1억 안에 이런 가구나 에어컨, 뭐 통신 같은 게 다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시거든요. 그러면 서로 그때부터는 이제 오해 없이 원하시는 예산 안에 맞추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좀 조율한다든지 그렇게 합의가 돼서 되게 원만하게 원하시는 견적에도 가능하시고 그 업체도 뭐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객한테 맞춰드릴 수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높으세요. 거짓 없이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. 공사 과정 중에 더 좋은 제안들이 있거든요. 여기 상태를 보니까 뭐 단열을 조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딱 소비자가 선택을 하시는 거죠. 아, 저는 뭐 여기 그냥 잠깐만 쓸 거라서 뭐 이 정도만 할게요 하시던지. 알려주세요. 저는 뭐 인테리어를 차리려고 했던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. 그냥 그 원래 제약회사 영업을 이제 사회생활로 시작을 하다가 뭐 판매, 서비스 이쪽으로 계속 일을 했어요.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그 1등 플랫폼 있거든요. 인테리어랑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마케팅 상품을 좀 판매를 했는데 이상하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좀 이직 제안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6개월이 넘어가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스카웃이 올까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, 저한테. 제가 영업을 좀 잘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많아져서 좀 얼떨결에 창업한 케이스입니다. 이름을 좀 재밌다?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한글로 일단 짓고 싶었고요. 워낙 그 영어가 많고 한국 사람들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제가 혼자 새벽 4시까지 막 국어사전 뒤지면서 국어사전을 넘기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그 기분이라는 거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. 어디선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. 사람들은 기분 하나 좋아지려고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을 쓴다. 근데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분이라는 것 하나를 바꾸려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들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인테리어도 너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인테리어 안 해도 저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.
거의 뭐 수입차 한 대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공간을 바꾸는 거는 기분이 좋아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뭔가 에너지와 시너지. 그래서 저는 찰랑이라는 이름도 그 기분 좋은 바람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것도 맞는데,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하던 일도 더 잘 되고 고객분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인테리어라는 거를 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이 공간에 왔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고 내가 돈을 쓴 만큼 그만큼 좀 효과적이길 바란다 라는 의도를 생각하고 저도 이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.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. 이제부터는 좀 고객들을 좀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거의 창업하고 이 일 하느라 바빠서 뭐 거의 SNS나 이런 마케팅적인 거는 하나도 좀 신경을 못 썼는데요.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은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누군가 보시고 그 말에 공감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면 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도해서 직접 만나는, 그러니까 뭐 그런 루트를 조금 더 개설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그 인테리어가 살면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해서 뭐 여전히 뭐 인테리어 사기나 뭐 아니면 뭐 또 뭐 피해, 뭐 추가금에 대한 뭐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좀 팁 위주로 좀 쉽게, 그러니까 누구보다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채널을 좀 시작한 것도 맞습니다. 저는 저희 채널 오시는 분들은 뭐 저희랑 꼭 안 하시더라도 그 인테리어 하실 때 좀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. 당연히 뭐 문의해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더 좋고요. 아직은 정말 인테리어 업체가 다 손이 많이 가요. 도면도 디자인도 수공예의 끝판왕? 정말 모든 걸 다 손으로 해야 돼서 이런 손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인력이 사실 저는 좀 충원이 되면 약간 시장에 없는, 아니면 시장에 다른 카테고리에는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도입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싶죠. 유튜브 보고 문의 주시면 서비스 팍팍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